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오늘 파면됐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헌재의 심판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이 자리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세요. 그죠? 네. 그동안 이제 내란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 드디어 오늘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헌재 심판 상당히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긴장을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의원님은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의원회관 제 방에서 조용히 TV 켜놓고 사실은 파면된다라고 마음속으로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마지막에는 또 혹시 하는 것 때문에 어제 밤을 거의 못 잤어요. 아, 그래요? 눈만 감고 있다가 아침에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그럴 거면 왜 이제 해 하는 원망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내란 진상을 조사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가슴이 졸여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이루셨구나. 저는 상당히 잘 잤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오마이TV와 늘 제가 이제 오마이TV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늘 뒤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해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파면 순간 만세를 혼자 불렀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파면 순간 어땠어요? 저는 나라를 살려냈구나. 국민들께서 또 한 번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무한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영배 재판관 소장 대행께서 이제 쭉 읊었지 않습니까? 선고문을.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1시 6분, 7분 정도 가보니까 이게 이제 8대0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좀 우려했던 것은 워낙 그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시끄럽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하 소리가 들려서 저게 각하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법적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 하는 게 고비였어요.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 건데 결국은 적법하다라는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한 4분, 5분 지날 때 첫째 관문을 넘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실체적 사유로 들어가는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반 1, 2분에 그냥 한 그게 이제 5, 6분쯤 됐었죠. 그러니까 만장일치 되겠구나. 그런 감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는 판사도 하셨기 때문에 판결문도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오늘 민영배 소장님의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이 흐름상 8대0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아셨을 터인데 근데 제가 이제 오마이TV 생중계 댓글창도 봤거든요. 야, 정말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의 이 정치적 감각의 수준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6, 7분 됐을 그 시점에 이게 파면이다. 맞다. 감이 온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내란 진압 과정을 보면서 전 국민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훈련이 되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헌법 주인이시니까 헌법 공부를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표정에 매우 밝은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밝은 게 오늘의 선고가 매우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피청구인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은 네, 네. 민주주의랑 병립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네, 네, 배반이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네, 네, 네. 등장합니다. 네. 자,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는 혹시 전체적으로 쭉 들으면서 특히 주목했거나 혹은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군과 시민을 대립하게 만들어서 네. 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고, 맞아요. 또한 국군 통수 의무를 저버렸다. 보통 그 윤석열은 네. 비상대권, 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죠. 통치권인 행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걸 그냥 일거에 딱 물리쳐버린 겁니다. 네. 권한이 아니고 통수 의무이다.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적을 방어하라고 있는 그렇죠. 것이지 네. 이걸 군과 시민이 대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권한이 아니라고 해버린 네. 거예요. 깔끔하게. 저도 그 대목에서 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네.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네, 네, 것들에 네. 대해서 네. 저쪽에서 네.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계몽 정도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냐. 네, 네. 이런 식으로 때를 써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헌재 명확한 선긋기 네, 네. 깔끔한. 네, 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네, 네. 대결하라고 네, 있는 게 네. 아니지 않나요? 네. 아, 그 대목이었구나. 네. 그럼으로써 나머지는 하찮아진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네. 복귀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70% 국민이. 네, 네, 네. 헌법재판소도 그 표현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라고 보는 네. 겁니다. 당신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의무이지 또 그 자리에 복귀해가지고 네. 군을 가지고 정치 도구로 삼고 국민을 압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여서 네. 아 저분들이 만장일치로 수렴된 것이 저 지점이었구나. 네네. 바로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포인트 네, 잡아주신 그 대목, 군과 국민 이 대목이 네, 어찌 네, 보면 네. 자 대통령이 되었다 치더라도 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결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네.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폭력을 통해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걸 네. 명확히 한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게 또 어제가 그 사실은 제주 4.4 77주년이에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음. 그 해방되고 네. 단독 정부 수립, 단독 정부 남한 단독 정부만이 아니고 남북한이 같이 네.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제주 4.3 당시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독 정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빨갱이 몰이를 했던 네. 그리고 이제 서북 청년단을 투입시켰던 그런 이승만의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그것이 그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희생자를 사상몰이하지 말자까지만 나아간 네. 것이지 네, 네, 네. 희생자라는 표현만 한 것이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찰을 하는 걸 금기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네,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왜 반복하느냐 하는 질타가 이 판결문 속에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조금 네. 이 결정문에 의미 부여를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이 선고는 네. 이 시청률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다 봤을 네, 법한데 네. 특별히 학교에서 네. 광주, 부산, 인천 네, 등 네. 10개 교육청에서 네. 권장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네, 네. 민주주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네, 네. 시청을 권한다. 네, 그래서 네. 아마 많은 학교에서 보았을 겁니다. 네. 학교 교실에서도 반장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듯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네. 살아라. 네. 굉장히 귀중한 민주주의 교육이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네. 공동체의 일원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로 네. 서로 대화와 타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쉬운 어려운 용어 없어요. 그래요.
헌법통상의 이 판결문 결정문은 네. 문어체가 문장에 문장이 연결되어 길잖아요.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건 요약문이니까 이따가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뭐 얼마나 현학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이 현장 교육은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싶습니다. 이제 전체 판결문은 오후 3시경에 업로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약문만 보더라도 상당히 명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하필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오마이TV가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서 우리 추미애 의원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셨을까요? 사실은 뭐 저는 누차 예고를 했습니다. 검찰 독재를 허용하면은 그 사람을 후보로 받들어서 민 당도 쑥대밭이 된다.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면은 온 나라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검찰 독재는 주권재민의 가장 위협적이고 위해적이다. 위험한 존재다. 그러면 군과 손잡고 영구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게 경로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들었어요. 이 끝내는 이제 그 자폭 계엄을 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위험성을 어쩌면 가장 먼저 파악하고 경고를 했던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헌재의 명징한 판결을 듣고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도 됐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국민이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내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일례로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 직전에 그 재판부에서는 이걸 구속기간 산입을 이 전례 없이 주기현 판사 70년 만에 처음 있는 관행도 없었는데 처음 있는 셈법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다 하고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라 했어요. 만약에 국민에게 이 나라를 구해달라. 국민이 정치하는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려면은 그 앞에서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최종심의 각오로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또 뻔히 증거인멸하고 있다. 비화폰을 감추고 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구속 취소를 하면서 사실은 판사는 기소 이후는 그 구속 여부를 판사가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 직권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기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기소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된 이후 법정 출석 가능성 이런 것 범죄 중대성 여부를 따져서 이와 같은 범죄는 당연히 직권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조치도 하지 않고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이 국민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는 이미 4년 전에 그 징후를 보였었고 절대로 정직하지 않고 불법이 가득한 사람을 이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막을 수 있었는 걸 못 막았다는 건 정치하는 우리들의 책임 또 그의 그 신분상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윤석열 파면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긴 싸움에서 추미애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승리라기보다는 네. 짐을 벗었다고 짐을 할까? 벗었다. 네, 짐을 벗었다. 네. 추미애가 드디어 오늘 짐을 벗었다. 네, 네. 이 찰거머리 같이 찐득찐득한 그 불쾌함. 네. 네. 아, 도저히 끝나지 않은 이것이 네. 이제 네. 오늘 짐을 벗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11개월 전에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추미애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 저는 네. 그냥 이 세상의 종말에 제가 서 있다는 그 느낌, 벼랑 끝에 있는 느낌, 저걸 이제 무슨 수로 막아 하는 그 예전에 그 악마가 그 666이 징표가 네. 있으면 네. 계속 악마가 새로 태어나서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악마가 세상에 출현한 듯한 네. 그 느낌이었어요. 그걸 아무도 못 막는다. 그 아하. 공포 영화 666을 본 느낌처럼. 아. 실제 그래서 제가 그날 네. 본인이 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믿는 한동훈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면은 네. 이게 원피고가 똑같아지니까 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라고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비서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말 애간장이 다 녹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오마이TV가 현장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우리 네. 국민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현장에 가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제 함께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 조사 진상조사 단장으로서 네, 네. 지금까지 너무너무 애간장을 녹인 네. 우리 국민들께 일단 한마디 하신다면요?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겪으신 국민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걸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 8년 전에는 이게 나라냐라고 할 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그 숙제를 다 떠안은 것처럼 약속을 하고 네. 그 숙제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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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어떤 권력의 그 만끽을 했다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정권을 상당 기간 유지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질과 동떨어진 얼버무리는 그런 그 분칠만 하고 네. 이게 개혁입니다라고 국민 앞에 꺼내놓고 또 자기 만족하기에 바빴습니다. 네. 그러나 슬금슬금 검찰은 권력을 키워갔고 네. 윤석열 사단이 그 속에 또아리를 틀었고 윤석열은 전국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돼서 정권을 잡았고 그것이 연성 쿠데타, 네. 소리 없는 쿠데타. 네, 왜냐하면 네. 국민이 투표하게끔 만들었으니까. 네. 투표하게 된 데는 그를 영웅으로 받들어준 언론이 가세를 했고요. 언론이 전혀 진실을 전달하지 않았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비위 사실에 집중해서 보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정치 게임에서 네. 장관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끌려가게끔 만들어 네. 놓은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국민이 두 번째 준 기회는 무수한 희생과 고통을 치러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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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네. 제대로 개혁하는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무리 흔들고 여론으로 겁박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여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네.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왜냐하면 국민이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검찰개혁 해내지 않으면 항상 검찰과 군부는 결탁하면은 네. 이 제2의 계엄을 윤석열은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요. 그걸 군이 중간 간부인 군들 네. 간부의 군이 군의 중간 계층이 막았던 겁니다. 이젠 못합니다라고. 네. 그 우연이 우리에게 두 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께서 선고문을 읽을 때 11시 22분에 최종적으로 파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11시 한 15분경에 오마이TV의 이 댓글창은 네. 이제 8대 0을 예고하고 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네.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한 줄들을 남기셨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살았다. 네. 대한민국 만세. 네. 진짜 눈물 나네요. 만세 만세 만세. 삼겹살 파티합시다. 인자 발 뻗고 자겠네. 국민이 나라를 지켰다. 윤석열 감옥 가자. 여러분 술 준비하세요. 네. 통쾌하다. 네. 오늘부터 우리 발 뻗고 잡시다. 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내란 민주당의 12.3 내란 진상조사 단장이신 네, 추미애 네. 의원을 네, 모신 네. 건데, 네. 자, 지금 시각이 1시 26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 네. 대통령 쪽에서 승복 여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맞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왔습니다. 승복하는 듯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는데 국민에게 사과한다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지금 수상합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 인식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현타 속에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마 주변에서 뭐 달려가서 논의를 하겠죠. 네.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저는 어제 MBC 단독으로 네, 네. 노상원 수첩을 일부 또 더 공개를 하면서 네. 지난 총선 전부터 네. 이 내란은 준비되고 계획돼 있었다라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에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수집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수집소를 7사단, 21사단, 네. 민통선 쪽, 강원도 민통선 쪽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영현백 3,000개를 주문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화천, 양구, 인제 이 등등 장소에 네. 전두환 때의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군부대인데 이곳에 노상원이 네.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네, 대대장, 연대장 등으로 근무를 네. 했는데 네. 7사단 쪽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7사단과 인접한 양구에 있는 21사단, 화천에 있는 7사단을 너무 네. 훤히 아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또 8호라는 인공호수가 아주 깊어요. 중공군이 거기에 한 2만 명 가까이 수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의 이 반국가 세력들을 또 그 근처에 하나원도 있어요. 500명 네, 정도 네, 수용할 수 있는 네. 반국가 세력들, 정부 비판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수첩에 표현한 대로 특별 재판을 거쳐가지고 이들을 사법적으로 격리시키고 네. 수용시켜서 국민도 모르게 저 뚝 떨어진 외딴 곳에서 종래에는 수장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첩에 들어있던 그 표현들이 그대로 이곳에서 네. 실행될 수 있을 가능성. 그걸 제가 쭉 보면서 어제 MBC 단독에 거기에 말은 안 했지만 네네. 제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수첩에 뭡니까? 막 휘갈겨 쓴 거. 7사단, 21사단, 민통선 쪽. 그러면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청교육대와 8호호 하나원 등을 연결하면은 네. 이 새로운 정치 노동 수용소 같은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들은 기획하고 아하. 영구 독재의 길을 착착 준비했었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수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은 네. 지기현 판사는 네. 오늘 당장 네.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히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인이 풀어줬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지기현 판사가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오늘 네. 당장. 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네. 대표님은 아직 사과가 안 나왔다. 네. 지금 주목하시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거인 거예요. 지금도 제2, 제3의 내란을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상황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네. 제2, 제3의 내란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여지를 본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죠. 우리는 그것이 망상이고 네.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노상원이 아직 네. 거기까지 수사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네. HID처럼 그 숨은 뿌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떻게 또아리를 조직 내에 틀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정보사라는 우리 군의 네. 중요한 조직 속에 네. 불법 수사단을 노상원이가 또아리를 틀고 만들었다니까요. 네. 그들을 선관위로 보냈다니까요. 그렇죠. 실행을 했다니까요. 음. 그게 현재 여기 결정문에 있다니까요. 네, 네. 선관위를 침탈하고 영장 그렇죠. 없이 체포하려고 했다. 영장주의 위반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네. 예, 내란 수계를 즉시 음. 오늘 구속시켜야 된다. 구금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즉시 네. 아직도 위험한 존재다. 극히 그렇죠. 위험한 존재다. 네, 네. 지금 말씀 네. 들어보면 그렇게 그런 거죠?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은 네. 윤석열은 승복할 것인가, 네. 사과할 것인가 네. 이 질문이었는데 답변은 네. 극히 위험한 극히 인물이고 위험합니다. 지금도 네. 위험하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주변에 또 그렇게 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사고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 인식이 없는 그들은 네. 여전히 그 가능성을 타진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지금 뭐 네. 생방송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네. 우리 시청자들도 조금 긴장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제 우리는 뭐 헌재에서 오늘 이렇게 8대 0으로 네. 압도적으로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이렇게 당신은 아니야, 네. 잘못했어 당신 네,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할 법도 하고 승복할 법도 하다. 네.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네. 승복했으니 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추미애 의원께서는 네. 12.3 내란 조사 단장께서는 네. 여전히 네. 지금도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렇다면은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이틀 후에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계속 뭉개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불복을 네. 그냥 불복 선언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상의 불복 방법이 네. 그냥 관저에서 안 나오는 방법. 네. 네. 뭐 이걸 나를 강제 집행을 하겠어?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네. 강제 집행을 네. 하려고 하면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다시 체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법원 지기현 판사가 지금 지기현 하고 판사가 있는데? 지금 피고인으로서 네. 네, 그 증거인멸 가능성 여전하고요. 그렇죠. 아까 그런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이 자체가 중대 범죄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직권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그거를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내란 조사 단장이신데 네, 네. 이게 조사 단장으로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요구할 예정입니까? 조사 단장으로서. 아, 조사 네, 단장으로서. 네, 네.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네. 그 MBC는 노상원 수첩에 이게 언제부터 이런 구상을 했을까를 네. 주로 초점으로 보도를 했지만 그 화면상에 보이는 네. 그 수첩은 수사기관에 가 있는 것이지 저는 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화면상 비치는 게 보니까 네. 휘갈겨 쓰기를 7사단, 21사단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린 그 5군데와 네. 일치하는 곳이고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제보에 뒷받침해서 드렸지만 네. 그 수첩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건 노사원 개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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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배후에 있는 아마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후보 시절에
전임 대통령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전임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면서 네. 5년짜리 단임이 네.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라고 비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 헌법상 5년 단임 기간에 충실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네네네. 본인이 한다면 5년짜리 그거 안 하지. 네. 내가 만일 대통령 한다면 영구 집권해서 제대로 힘을 쓸 거야.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말이죠. 네. 오늘 헌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의 12.3 내란 주사단장의 입장에서 내란의 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네, 지금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드러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네. 내란이 일으킨 세력은 네. 일단 드러난 세력 말고 드러나지 않는 아는 세력의 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규모라기보다는요. 네, 그들의 실체적 힘. 실체적 힘이 아마 네. 노상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네. 이 전 독재 정부의 네. 어떤 실행을 했던 분들 아닐까. 이른바 전두환의 장군들. 네. 아하. 네. 음. 또 뭐 문재인 하나의 정권, 후손들. 네, 문재인 정권에서 좀 서운타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 네.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김용현이 네. 호남 제주 출신 배제해라.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했거나 네네. 뭐 어떤 문재인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사람 배제해라. 군 인사를 하면서 네. 또한 이 정보사의 불법 수사단을 만들면서도 계속 그걸 인사 원칙이라고 강조를 한 바 있어요. 네네. 네,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계속 상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왔고요. 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여기서 이 오늘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는 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그것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뭐 위험이 있다,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의 대상이 끝난 것이지만 네네네. 사실은 그것은 부정선거를 깃발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규합해냈다는 것에 말씀하신 그 규모가 어디일지는 수사 대상인데 네. 전혀 수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네, 위해서는 결국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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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헌재 이런 판단, 선고 8대0 판단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특검 추진에는 네.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 외향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했단 말이죠. 특검은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네네. 것이고요.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니까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본다면 네네. 당연히 특검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는 것이고 거부권 때문에 교착이 됐던 것이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하는 거고. 전제로. 이제 제 네네. 질문은 네. 그 전에도 될 수 있냐? 그 전에는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런 지기현 재판부가 네. 윤석열 피고인을 네. 직권으로 구속하면 네.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네. 후배잖아요, 후배. 네. 지기현 판사. 네. 오늘의 헌재 선고가 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근거와 힘이 된다고 보시나요? 상당한 힘이 되죠. 음. 왜냐하면 아까 그런 네.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헌법, 네.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네. 주권재민 원리라든가 법치주의 원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네.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그것을 내란을 수단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기현 재판부는 그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네. 파면의 사유가 됐기 때문에 네, 범죄의 네. 중대성을 보더라도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네. 헌재 선고를 지켜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지금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본인도 자신이 없어서 상급심에 물어봐라 네.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그
대법원까지 가는 상급심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선행 결정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카메라 정면으로 한번 보고 네. 후배 지기현 판사한테 네. 좀 정식으로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의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법관, 전직 판사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가 현재의 이 사법부한테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라고 명쾌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내란범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협의 대상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사법권 독립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가치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것이 사회적 상식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에도 또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틀린 재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모순을 스스로 시정을 당장 해야 됩니다. 시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재판부가 구속해서 피고인을 구속해서 재판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네. 그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 댓글에 네. 지기현과 심우정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하는 건데 네. 이러한 범죄자 윤석열을 네, 네. 풀어준 게 또 검찰의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검찰에 대해서는 심우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네. 파면할 겁니다. 탄핵 소추할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네. 그동안 기각될 것이다 이런 네, 믿음을 네. 갖고 있었고 네. 뭐 헌재 앞에까지 가서 윤석열을 네, 네. 응원하고 네. 뭐 나경원 의원 등등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오늘 받아들인다, 승복한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의지하고 윤석열과 연대하는 이 고리는 좀 약해질까요? 어떨까요?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네. 시간이 가니까 국민들이 그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동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동정론으로 회귀하더라라고 네. 하면서 네. 다시 박근혜를 하나의 상품 가치로 여기고 네. 보수의 기둥으로 이렇게 다시 추앙하는 분위기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네.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동정론은 네. 이 국민의힘 지지 세력에 상당히 어필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동정론이나 또는 네. 그래도 박근혜는 그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입혀져 있어서 네. 박정희와 박근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녀지간에 어떤 일체화된 속에서 네. 향수가 있는 것이지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주목하는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와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내란 수사가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도 터치가 안 됐어요. 딱 네. 이 계엄의 밤 6시간 가지고 누가 주요 임무 종사자고 누가 지휘했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네. 특검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것이 쏟아질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이 명태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네. 하게 된다면 엄청난 것이 쏟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일말의 동정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는 아마 네. 겨자씨만큼의 그 씨앗조차 안 남도록 흔적 없이 네. 부정될 거예요. 아.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그거 따라 나섰다가는 네. 여러분들도 함께 폭망할 겁니다. 네, 그렇게 사람 보는 눈 없으면 정치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기현 판사 네, 얘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네. 지기현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네,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네. 어떤 연대, 네. 윤석열과의 연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은근한 압력적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그게 만약에 이제 느슨해지고 그렇다면은 형사재판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전이 된다면 이건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종적으로?
형사재판. 저는 그 직위원 재판부도 본인이 잘못 봤기 때문에 네. 스스로 회피하거나 또는 기피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재판부로 가야 돼요. 네. 본인이 상급시 판단 받아보세요. 네. 나 자신 없어요 했는데 네. 심지어 신병 구속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실세 판단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는 오염됐습니다. 네. 나는 간이 약해요. 저 객관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평정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네.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한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다른 재판부에서 해야 되지만 네. 풀어놓은 윤석열을 다시 긴급 구속시키는 네. 구속시키는 역할은 직위원 판사가 해야 네, 된다라는 네. 거죠. 네. 오늘의 제목을 그렇게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추미애 윤석열은 여전히 네. 극히 위험한 위험하다. 네. 직위원 판사는 네. 즉각 네. 오늘 당장 네. 구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점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을 얘기하면은 김건희를 얘기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권력 서열 1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도이치 모터스 언급도 네, 하시고 네, 네. 그랬습니다만 네. 내란 조사 단장을 하면서 이 김건희의 그림자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따로 따로. 우리 또 명태균 특검 관련한 팀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네. 노상원을 연결 고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증오, 혐오의 네. 정치 그 수첩은 다 네. 수거라고 표현하고 혐오 적개심을 분출했는데 네. 그 적개의 대상이 주로 김건희의 심중에 한번 꼭 찝힌 사람들인 거죠.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애타게 지금까지 헌재 선고를 기다려온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그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고 싶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애간장을 녹일 만큼 오래 걸렸을까요? 거의 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40여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판사도 해보신 입장에서 법률적인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법률적인 이유를 꽂으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적법하냐, 그러니까 부적법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면 각하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법칙 관련해서 이제 이게 형사소송법만큼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적용돼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좀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마 주심께서 아주 현명하게 돌파해냈다라는 흔적이 그 요약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김복형, 조한창 보충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두 분이 이 전문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고 그래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규정 없잖아. 여태 그렇게 안 해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되지. 라는 워낙 이 자체가 실체가 너무 엄청난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 법칙 하나 가지고 지금 되니 안 되니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지 않았나 하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대목을 논의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다. 걸렸을 것 같고, 그 고비를 넘는 동시에 또 한간에 의심을 하는 이제 뭐 윤석열도 날리고. 혐오를 워낙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이재명도 혐오 대상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이재명도 날리고 하는 시중 정치권의 정서에 약간 시류에 편성한 간보기 눈치 보기가 좀 있었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3월 26일에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기일 그것을 고려했을 법도 하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고려한다는 소리를 못 하니까 아까 그런 증거 법칙, 위법 수집 증거니 뭐니 자꾸 그 시비를 걸었고 그걸 배척하자니 뭔가 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두 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이 중대성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여기 명문 규정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는 넉자가 있어. 앞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바로 그 대목이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합시다.
라는 것에 두 분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힌트가 있는 거죠. 아, 이 두 분이 지연시켰겠구나. 실제 사항의 이유는 이재명 재판 때문인데 네. 근데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됐잖아요. 결론이. 네. 그러니까 이제 끌지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선고기를 네. 앞당기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좀 모아졌지 않았을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네. 이렇게 갔지 않았을까. 그러면 계속 네. 날이 지연되니까 네. 국민들이 거리에서 네. 규탄의 강도를 높였잖아요. 높였잖아요. 네. 또 민주당 의원들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야당 5당 의원들 다. 처음에 단식을 시작한 분들은 네. 사실은 그렇게 길게 선고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고요. 네. 한 일주일 하면 되겠지. 네, 한 10며칠 네.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네. 민영배 의원 뭐에 등.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네, 네. 철야를 하고 단식을 하고 네. 그 추운데 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네. 수일 동안 계속 걷고 이러한 절실함, 네, 절박함을 보여준 게 네. 헌재의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가다가 큰일 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쪽에서 위험 징조, 뭔가 네. 이거는 위험 사인이다라고 네. 느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액션을 한 게 네. 다행스러운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실까요? 했으면 안 했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네, 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8대 0이 됐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실체는 도저히 이게 네. 위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볼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럼 이게 설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에는 네. 이 대법정 분위기가 네. 굉장히 진지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 위반을 계속 가지고 찐득이처럼 물고 늘어지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희석되고 엷어지잖아요. 처음에 한번 충격파가 크다가 네. 둔감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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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그냥 꾀를 냈지 않을까. 저들의 법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다 써먹거든요. 네. 그러면 재판관 두 분이 임기 마치고 퇴임하게 되는 때까지 네. 그냥 조용히 가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네. 그 한 사람의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결혼된 두 분을 임명을 안 해버리면 네. 네. 그러면 또 그대로 그 심리 정족수 네. 그다음에 뭐 못 미치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행 체제로 이제 계속 가면서 개헌 논의를 불붙이고, 네, 그다음에 내각제 개헌식으로 네. 잘못 이끌고 갈 국민으로부터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이 최고의 권력 형성을 네. 권력 지도를 국민으로부터 뺏어버리는 채로 내각제 개헌으로 끌고 가려는 네. 그런 구상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는 거죠. 재판 네. 선고가 그렇게 지연되는 여러 이유 중 지금 말씀하고 네. 계십니다만 네. 또 하나 연관되는 게 이제 지기현 판사가 네. 윤석열을 풀어준 네.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영향은 상당히 영향을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거죠. 보이죠. 엄청나게.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풀어준 네. 과정,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쪽에 네. 사법부를 향한 예. 헌재와 형사법원을 향한 네. 로비 네. 그런 징조는 혹시 보였나요? 저는 이미 겪었죠. 이미.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징계 청구를 아하. 했더니 네. 본인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네. 좌표 찍기를 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흔들어요. 네. 그 사람의 뭐 약점이 아닌 것도 네.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출신이다, 뭐 네. 어떤 연구가 있다, 학연이 네. 있다, 지연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네. 다 그 혐오와 말썽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네. 마치 그래서 국민 인식 속에는 저런 논란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부적격인 것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못 보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네. 인상을 남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 아이, 그건 내가 그냥 이거 공헌하려고 한 건데 네. 그렇게 시끄러우면 나도 못 하겠어 아하.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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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무슨 뭐 어떤 추문이 있다라고 네. 허위 사실 뭐 이렇게 SNS에 돌게 만들고 명예를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동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네트워킹 속에 포섭된 사람은 법무법인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법조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업무에서 이게 퇴직을 하거나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네.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의 그런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킹 속에 다 신세지고 얽혀서 사는 건데 안면 몰수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의 힘이고 영향력인 거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으로부터도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윤석열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생일대 운명이 걸린 거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로비를 했다고 했을 것 같고 통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뭐 석방 내는 것들은 다 통한 거죠. 뭐 심우정 또는 지기현 다 그런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야,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이 저 정도구나. 제가 징계 청구할 때는 몰랐던 것을 이번에 탄핵 심판 청구 과정에서는 저런 중대 범죄 내란범도 뭐 버스 기사가 800원 그 삥땅한 거 가지고 또 쫓겨나고 재판 받았는데 저런 나라를 강도질하고 훔쳐먹고 사람을 죽일 뻔했어도 저렇게 풀려나구나. 저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구나 알고 국민들이 더 많이 거리에 나와버리게 된 거죠. 이게 큰 패착이었어요. 사실은 석방돼서 잘 된 게 아니었죠. 자, 관련하여 오늘 헌재 선고문에도 관련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도 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기현 같은 케이스에 오히려 헌재가 보호를 해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쫄고 겁먹게 하려고 하는 짓들인데 그 사법권 침해한 거예요. 라고 눈에 번쩍 띄게 해줬잖아요. 그럼 오늘 다시, 명확히.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지기현 판사는 요 대목을 곱씹어서 계속 읽어야 되겠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겠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거니. 그때 내가 쫄았겠거니.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시청자 댓글 중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동안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재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오늘 헌재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는 위헌입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위헌 정당 아니냐, 이거 해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제 분노에 찬 우리 오마이TV 시청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헌 정당이라는 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헌법의 이제 핵심 가치를 부정하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도 역시 이제 헌재가 할 거겠죠. 그 또 위헌 정당 인죄 여부는 이 법무부에서 또 판단을 또 거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제 복잡하지만 아마 그 댓글 쓰신 분은 정치적 발언 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파면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번에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12.12 날도 그랬고 네. 또 사저에서 그 1월 1일 편지가 공개됐을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그때 비디오를 찍어놓고 이후에 또 공개를 한 바 있죠. 네, 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인데 네. 지금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네. 그런데 이게 글쎄요.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떻다라는 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죠. 명백한 사과는 아니네요. 아니죠. 기대에 부응하지 네, 못해 네. 너무나 안타깝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사과가 없죠. 사과가 없네요. 네. 안타깝고 죄송하다. 일단 첫 문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은 일했고 이제는 이제 일할 수 없다고 이제 현실 인식은 일단 대통령으로서 물러났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감사 얘기가 있고 그동안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 그러나 세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없네요. 네. 아까 국민의힘도 명백히 사과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 거고. 헌재의 선고를 제대로 들었다면 본인이 했던 12월 3일의 계엄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크게 유린했던 것인지 명확히 알 터인데 그 죄의 중대함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입장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은 그 놓은 선에서 한 발 후퇴도 안 하는 심리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 건데 네. 할 수 없게 하니 네. 그게 죄송하다 라는 것이지 네. 내가 저질렀던 죄상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런 판단이 있는데 네. 그걸 존중하고 네. 그래서 죄송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자, 전 대통령 윤석열은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입장문을 가지고 그동안 분노했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유린을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입장문을 명백한 사과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이에 국방부는 명확한 조치를 했네요. 네. 파면된 속보가 나왔습니다. 파면된 윤석열의 사진을 즉각 철거해라. 그리고 지휘관 책임하에 소각해라. 아우 시원하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 노상원 수첩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네요. 이게 소각. 자, 그러면 국방부만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네. 예, 그죠? 네. 대구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윤석열로서 찍힌 사진을 다 떼어내고. 대구시청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떼어내야죠 이제. 엊그저께까지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자, 홍준표 시장의 입장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기 페이스북에 네.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바로 사진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부가 전군에 이런 사진 철거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지휘관 책임하에 사진을 세절 소각하도록. 세절이 뭔 말입니까? 세절 소각하도록. 이게 잘게 썰어서 잘라가지고. 네, 절단해서. 네. 통째로 소각하지 말고. 네, 그거 잘라라. 세절기라고 이렇게 넣는 데 있잖아요. 세절 소각하도록 기계. 부대 관리 훈령에 규정돼 있다. 파쇄하는 거죠, 파쇄. 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각 지휘관이 훈령에 따라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네요. 이건 빠르네요. 이거 두 번째 보는 거네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했으니까 빠른 조치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 방법을 정했나 봅니다. 세절 근데 소각하는. 국방부가 이렇게 네. 빠르게 하듯이 네. 우리 추미애 내란 조사 단장께서 그토록 염원하는 네. 드러나지 않는 내란 지휘 세력. 네. 이거를 발본색원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고 네. 가장 앞서서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역사는 우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이게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국방부에서 사진 떼서 다 불살라라. 이 정도로 이제 명확하게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면 검찰,
그다음에 군 검찰을 포함해서 이들이 또 급격히 태세를 전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하겠죠. 네.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사표를 낼 것 같은데요. 아 심우정. 네. 네. 자 심우정 제가 이미 그 탄핵 소추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네. 정보를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추 당하기 전에 빨리 사표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아까 그 지기현 판사에 하듯이 네. 우리 한때 법무장관이셨으니까 네. 심우정에게 한마디. 제 입 아까워요. 오늘 이미 당장 사표를 내라. 사표를 네, 당장 그나마 사표를. 본인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분 또 한 분 더 있는데 누구요? 최상목 권한대. 최상목. 네, 최상목. 전 최상목은 뭐 권한대. 당연히 이제 탄핵을 시켜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사표를 빨리 내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자, 근데 거기는 또 수리 시간이 있겠구나. 선고가 이렇게 헌재가 됐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네. 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단한 심판을 내렸다고 보는데 네. 이제 몇 군데 지자체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원 선거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든 어디든 특히 분당 같은 데에서도 압도적으로 패했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과를 어떤 민심이라고 보셨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심판이 강력하게 작동한 거죠. 사실은 뭐 보궐선거라는 게 투표율도 저조하고 한데요. 네. 원래는 보궐선거는 집권당이 유리한 겁니다. 네네네. 조직동원이 가능하고 네. 투표율이 저조한 가운데 네네. 많이 조직동원 해내는 쪽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출퇴근하면서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네. 투표하는 것이라 네. 야당이 여권을 이길 방법이 없는 선거가 보궐선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집권당이 참패를 했다 하는 것은 네. 아마 이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빨리 해소돼야 된다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민심이 폭발한 거죠. 네. 네. 자, 오마이TV가 지금 추미애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2시 10분경에는 정청래 국회 측 소추단장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소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과 단짝을 이뤘던 게 이제 한덕수 총리일 네, 텐데 네. 한덕수 총리는 또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이기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 또 이런 큰 틀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용을 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겼던 사람들이 지금 내란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추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자,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인사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인사 실패가 단순히 무슨 검정 시스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 실패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토양에서 네. 좋은 종자를 심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량한 상품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토양에 대한 밭갈이를 하는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개혁이 때가 있는 것인데 그 토양을 그냥 놔두면 네. 무수한 균이 다시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검찰 개혁을 유보를 하고 네. 임기 중반까지 넘기는 통에 네. 윤석열 같이 야심가들이 흑심가를 할 수 있죠. 네. 거기에 사단을 만들고 결국은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권력을 먹고 오늘까지 이러는 건데요. 네. 그게 뭐 한덕수는 얹힌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세력, 네. 기재부 세력하고 이 검찰 세력들은 돈과 검찰권, 네. 견제받지 않은 권력, 돈과 이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이 결탁한 상태에서 네. 부패의 온상, 카르텔이 이렇게 번식을 했던 그 구조의 네. 그 앞선 인물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권 초반에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2의 윤석열은 또 등장할 수 있고요. 네.
제2의 한덕수도 이 온상 구조면 네. 계속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네. 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유보하지 말고 네. 네. 눈치 보지 말고. 네. 네. 추미애 의원님 이제 지금 바로 나가셔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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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촛불을 배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네, 계획이 네, 불출저함으로써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응원봉의 물결, 빛의 혁명을 배반하지 네,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민들이 네. 국정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네. 해 주실 겁니다. 네. 개혁입니다. 네. 검찰 개혁, 기재부 개혁. 그러니까 이 두 양대 특권을 척결을 해서 네. 모든 게 주권 재민이다 그러면 주권 재민의 견제를 받든지 네네. 주권 재민의 복무를 하게 하든지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거를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해내는 것에서 출발하면 일이 다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날에 오마이TV 시청자들과 함께해 주신 추미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